오늘 영상은 댓글 투자 전략과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대한 질문을 받아서 주식에 대한 것은 이미 업로드를 했고요. 선물에 대한 질문들만 정리를 해서 올리는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 선물뿐이 아니라 시장, 특히 이렇게 5천을 넘어서 주식시장이 고점에서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빨리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식시장의 방향, 당일의 방향이나 어떤 분석하는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 주식시장, 그러니까 주식만 선물을 매매 안 하시고 주식만 매매하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올려드린 영상 중에서는 가장 좀 중요도로 따진다면 가장 중요한 영상이고, 또 설명을 하다 보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10번 이상 이 영상을 봐서라도 확실하게 이해를 하시면 본인의 투자에 굉장한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트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제가 정리를 하는 시트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레인지에서 변곡점이 발생이 되고 최근의 패턴이 어떤지를 매일매일 기록을 하는데, 이 종이 자체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일매일 하기는 좀 번거로우니까요. 그 일주일 동안은 이제 빈칸에 그냥 볼펜으로 수기로 적고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 바이 쪽에서 이제 추세가 발생되는 그런 시간대를 나타낸 거죠. 어떤 그 시간대에 진입해서 그러니까 한 5포인트 이상의 추세를 중심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리고 이 가로 안에 있는 것들은 그 진입하는 시간대 그 순간의 레인지입니다. 고점, 그러니까 선물 지수로 따져서 고점과 저점의 그날의 레인지죠. 당연히 이제 장 초반은 보통 제가 8시 45분부터 한 11시까지로 보고 있고, 중반은 11시부터 13시까지로 보고 있고요. 후반은 13시부터 그 이후로 보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냥 보시면 지금 어려웠겠죠. 저는 계속 쓰고 있는 시트니까 다 이해가 가지만,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이 밑에서부터 보시면 이게 가장 먼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빨간색 표시는 1일, 11일, 21일 이렇게 10일 단위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여기 B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이 1월 2일입니다. 1월 1일은 이제 쉬는 날이니까요. 그러면 이 앞에 날은 그 전 거래일이었던 12월 30일, 그리고 이 날은 맨 앞에 있는 날은 12월 29일이 되겠죠. 그러면 이 날이 2일이고, 이 날은 원래 11일이어야 되는데 11일이 일요일이니까 이것은 12일입니다. 빨간색으로 된 것은요. 이 중간부터 보시면은 2일, 5, 6, 7, 8, 9, 1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13. 그러면 이 순서를 아시게 되겠죠. 거꾸로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이, 마지막 날 있는 날이 23일이죠. 금요일 23일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그러니까 26일부터는 제가 볼펜으로 적고, 다음 주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그거를 다시 타이핑을 해서 새로 출력을, 일주일에 한번 다시 출력을 해서 일주일 동안 이 종이를 가지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한 거를 보시면 초반에 이제 보시면 BBB라는 건 이제 그냥 바이로 계속 갔다는 겁니다. 셀로 먹을 기회가 없이.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밑에 것들은 이제 한 달, 그러니까 매 거래일로 따지면 한 20일 정리가 되겠고요. 이 위에 것들은 이 아래 것들의, 그러니까 최근 한 10일간의 변곡점 포인트를 조금 더 분류해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패턴을 보는 것이고, 이 패턴에서 이 신호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를 적은 것이 이 위에 초반, 중반, 후반으로 나눈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초반, 중반, 후반이 보면은 여러 개가 좀 나눠져 있죠. 이것은 최근 장이 렌즈가 크고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 초반, 그러니까 11시 이전이나 아니면 중반이나 후반이나 기회가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후반까지 이게 계속 추세가 유지될 거라고 안심할 수도 없고, 후반에 장이 별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하고 집중을 놓쳐버리지도 않는 그런, 굉장히 좀 최근 장이 변동이 크고, 막판에도 여기 보시면 14시 50분부터 이제 추세가 나온 것도 있죠. 장 끝나기 종료 직전에도 굉장히 큰 추세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먹을 것도 많고 너무 수익이 안주했다가 갑자기 돌아설 수도 있는, 굉장히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해야 될 수 있는 어려운 장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밑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밑에 게 먼저 정리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알기 쉽게 이제 1월 23일 금요일 장을 보시면 처음에 셀로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셀, 그러니까
셀의 추세가 어느 정도 나왔다가 9시 9분 정도에 이제 바이로 변환된 거죠. 그 9시 43분에 다시 셀로 변환이 되고 11시 08분에 바이로 변환이 되고 13시 03분에 셀로 변환이 되고 이것은 그냥 시간을 가지고 차트를 보고 적으면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14시 04분에 다시 바이로 전환이 됐다는 겁니다. 거의 미친 장이죠. 셀로 갔다가 바이로 갔다 셀로 갔다가 바이로 갔다 셀로 갔다가 바이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뭐 거의 5포인트 이상의 추세를 먹을 수 있는 경우가 무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이 한 5번, 6번 정도가 일어났다는 거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나를 생각해 봐야겠죠. 이제 5,000포인트라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종합주가 지수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높아서 떨어지면 되게 위험하다라는 세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추세가 계속 상승 추세이고 5천을 돌파했기 때문에 계속 뭐 6천, 7천 갈 것이다. 바이를 생각하는 분들이 강력하게 이제 대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이 될 수도 있고 하락이 될 수도 있고 순식간에 10포인트가 빠져도 이상하지가 않고 또 순식간에 10포인트가 올라가도 이상하지도 않은 장세입니다. 그게 이제 점점 이 하루를 분석한 변곡점의 포인트가 많아지는 현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말이나 이때보다 1월에 들어서 계속 이런 장이 많아졌죠. 이렇게 보시면은 끝나는 게 이제 23일은 바이로 끝났죠. 바이 추세로. 그리고 이 뒤쪽을 보면 약간 나스닥이 좀 주춤했기 때문에 셀로 끝난 것도 있습니다. 셀로 끝난 것도 꽤 있죠. 하지만 1월 초로 보면 거의 이제 종가는 바이. 그러니까 뭐 왔다 갔다는 하지만 종가는 바이로 끝났던 것이 거의 이제 10일, 13일, 14일, 14일 정도까지는 거의 바이 전승이었습니다. 셀로 끝나는 게 없었죠. 여기 하루가 있네요. 근데 뭐 거의 한 11일 중에 하루만 셀이었으면은 이런 때는 그냥 셀을 생각하면 안 되죠. 결국은 하루 종일 저가 매수만 생각하는 전략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었던 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제 제가 표현하는 걸로는 그러니까 이렇게 최근 시장의 패턴이나 방향을 정리를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냥 이제 혼자 생각을 한다면 이럴 수가 있죠. 최근 많이 올랐으니까 5천은 더 올라가기가 어렵다. 나는 셀을 해야겠다. 요즘 신문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인버스에 투자를 2배 인버스 뭐 이런 고버스에 투자를 해서 손실이 엄청나게 난 분들이 많다. 뭐 이런 기사가 있죠. 물론 그분들이 이제 성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떨어진다면. 아니면 최근 연속 상승이니까 그냥 바이다. 이것은 이제 정리를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최근 패턴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분석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을 하면 그건 그냥 자기 혼자 소설을 쓰고 예측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 앞에서 최근 시장의 패턴이 어떤 패턴인지를 정리를 하면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가 세워집니다. 일단 정리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시장을 패턴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종가가 바이로 끝난다면은 바이 추세로 끝난다면 하루 종일 저가 매수 전략으로 가는 것이 유효하겠죠. 하지만 이런 장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이런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장이고 교차 패턴이란 거는 이제 막 오늘 하루는 오르고 다음은 내리고 주로 이제 지리하게 이제 박스에서 움직일 때 이런 패턴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니면 비추세가 계속 반복되거나. 하지만 최근은 오히려 반복 패턴 쪽에 가깝죠. 그 최근의 패턴한 대로 비슷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패턴이 아까도 보셨지만은 1월 초에는 종가가 바이로 끝나는 패턴이 많았는데 최근 한 10일 전부터는 셀도 꽤 이제 비중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고점에 대한 부담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이 파악이 안 되면은 방향 예측을 해서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투자 비중을 줄이든가 뭐 막 예측을 해서 하면 안 되죠. 패턴이 이미 분석을 해보니까 방향이 이 과거의 방향도 모르겠는데 미래의 방향을 예측한다는 건 이제 완전히 소설 쓰는 게 됩니다. 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 차트를 보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이걸 한번 이제 이걸 보시면서 한번 차트를 보면서 본인이 한번 적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적은 것이구나라고 이해가 가실 겁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신다. 그러면 사실 뭐 더 설명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테고요. 이 패턴들이 어느 단계에서 나타난 게 많은지를 적은 겁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면 전략을 볼 때 도입합이라는 건 있죠. 셀이 크지가 않은데 그냥 도입합, 그러니까 초반부터 바이로 가는 걸로 진입해서 먹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셀 쪽을 보면 초반부터 셀로 쭉쭉쭉쭉 내려간 게 최근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9시 이전에 셀로 진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바이가 어느 정도 추세가 진행되는데 그 추세도 굉장히 큽니다. 이 간극이 4포인트 정도 올라가고 꺾인 게 있고 최대 22포인트가 바이가 난 이후에 꺾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이 결코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분명히 기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는 바이 추세가 있었다는 거고 거기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서 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지난 한 10일간의 그 추세의 기회를 보면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죠. 바이와 셀이 좀 비슷하게 나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기회들은 어쨌든 계속 그 양봉이 많이 난 상태고 최고점이 계속 돌파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이가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앞에 비추세 전환이란 건 바이 추세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전환된 걸 얘기하는 거고 그냥 이렇게 추세 전환이라고 나온 것은 어느 정도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근데 이 빠지는 10시 22분의 상황이 고점 그날의 선물 지수의 고점과 저점의 레인지가 9포인트. 그러니까 이게 9포인트라고 적는 거는 9포인트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뭐 9.25포인트였다 그러면 제가 그냥 9포인트라고 적습니다. 왜냐하면 9포인트 정도면 이제 추세 전환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준비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10포인트라고 적었다는 것은 10.55포인트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보다 높게는 적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실제 렌지보다 아래에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저야 이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설명하는 게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아시겠지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아래쪽 이 세 줄에 대해 하루하루를 정리를 하신 다음에 거꾸로 이제 적어보면 9시에 그 S 추세 전환이 이날을 말하는 거구나 라는 게 아실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거를 보는 의미는 바이가 지금 많은지 셀이 많은지 셀이 어느 시간대에 추세가 많은지 예를 들면 이 후반 추세가 거의 뭐 계속 안 나오는 추세다 라면 후반에 좀 그렇게 집중을 안 해도 되겠죠. 아니면 초반이나 중반에 잡은 포지션이 후반까지 좀 안심하고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최근 장세같이 14시 아니면 14시 50분에 이제 팍팍 그 추세가 변환되는 장세라면은 내가 이때 예를 들면 바이 포지션을 갖고 그 셀 포지션을 갖고 있고 이거 종가에 청산해야겠다 해도 14시 50분에 이제 셀로 전환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다면은 내가 바이를 갖고 있다가도 빨리 털어야 되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장세라는 겁니다. 대부분은 과거의 패턴에서는 어느 정도 추세가 진행되고 그 포지션을 잡으면 종가까지 유지해서 그냥 종가 청산을 하는 게 유일했는데 최근에는 13시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추세 전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심하고 그 포지션을 그냥 가지고 종가에 청산하는 전략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있나. 이거를 한 2주 전으로 시간을 돌려서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셀은 거의 죽음이죠. 셀이 바로 들어가서 된 건 없고 전부 바이가 어느 정도 바이가 이렇게 크게 일어난 후에 셀로 진입하는 전략이 있었고 그러니까 초반에 그 살짝 S가 나오고 바이가 나는 바이가 더 훨씬 많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냥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그런데 개수로 보면은 바이 쪽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죠. 그러니까 2주 전에는 바이 위주의 전략이 맞았다는 거고 최근은 조금 세이 쪽도 많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바이가 좀 많은 추세이고 세이 쪽은 좀 바이가 너무 많이 올랐을 때 추세 전환이나 이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초반에 이걸 보시면은 섣불리 세이 전략은 뭐 지금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자, 이렇게 차트를 정리를 하고 그 정리된 패턴에서 내일이나 당장 내일장이죠. 내일장이 어떤 시나리오 움직일 것인지 그냥 23일 시나리오를 본다면은 이런 식이죠. 만약 이때까지를 봤다 그러면 셀이 바이로 변했다가 다시 셀로 갔다. 하지만 이제 나스닥이 좀 올라가고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다면은 최근에 보면은 나스닥이 올라가면 오히려 셀이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고 나스닥이 떨어지면 바이의 기회가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나스닥이 올랐다는 것은 셀이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고 그 셀이 또 그 셀 때문에 깊어지면은 바이의 기회도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3일 같은 경우는 저는 저가 매수 전략, 그러니까 셀이 많이 일어나서 변곡점을 저가에서 잡는 전략으로 봤습니다. 자, 그럼 23일 전략으로 실제로 매매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뭐 앞에 차트가 좀 잘려 나갔는데 쭉 계속 빠지는 상태였죠. 빠지는 상태였는데 이런 변곡점을 볼 때 이렇게 한 가지만 보는 건 아니고요. 일단 지지선 저항선을 봐야 되고 이 마지막 봉의 모양을 봐야겠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이 개별 종목의 주가를 봅니다. 그게 현재가가 유지되고 꼭 가격이 올라가지 않아도 잔량이 들어오는 어떤 그런 동시에 들어오는 어떤 패턴이 있죠. 일반적으로 보시면 선물이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현대차 같은 현물 주식의 그 변곡점이 너무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외국인 거래소나 아니면 외국인 선물이나 기관이나 어떤 그런 수급도 같이 봐야겠죠. 거기에다 맞아떨어지는 경우 저는 이제 그 스탑 주문을 걸어 놓습니다. 여기 이제 70개 그리고 이쪽에 70개. 근데 최근에 이게 140개 정도면 그렇게 큰 물량이 아닌데 최근에는 잔량이 깔린 게 막 10개 이하로 깔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140개 정도의 물량이 한꺼번에 이렇게 땅 치면은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저점 위에서 이제 올라가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돼서 쭉 올라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그렇게 체결이 된 거고요. 11시 8분이에요. 이게 11시니까 한 8분, 한 이 정도에 이제 진입이 된 걸로 보고 있고요. 11시 8분 진입을 해서 보시면 11시 34분이니까 한 이 정도에서 청산을 한 것 같아요. 730, 여기 고점이 732니까 730대 부근에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보면 한 5포인트 정도? 5포인트에서 5.5포인트 정도 수익이 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진입을 해서 이때 이제 청산을 한 게 되고요. 다시 또 큰 하락이 나왔죠. 큰 하락이 나왔을 때, 이때 이제 14시 04분에 찍었는데, 이것도 이제 70개, 70개씩 두 계좌로 이제 70개씩 쓴 겁니다. 여기. 양쪽에. 14시 5분 때 70개, 70개. 이게 아마, 이봉이 아마 이 주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이후로 이제 쭉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청산은 37분. 이때 정도부터 한 거죠. 이때부터 한 거니까, 이거는, 매도. 매도, 양쪽이네요. 양쪽으로 매도한 거니까, 724, 26, 뭐 이 정도니까, 719에 샀고, 719.8 정도에 사서, 이것도 한 6포인트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70개, 70개. 중간에 이제 털면 안 되죠. 왜냐하면, 최근엔 추세가 일단 이렇게 변곡점에 도이면은 최소한 5포인트 정도 이상의 상승은 나오기 때문에 나는 5포인트 이상에서 팔겠다라는 마음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했다가 떨어지면 또 손절해야 되는데, 그러면 한 1포인트 정도의 손절이 나오는데, 1포인트 손절을 예상을 하고 들어가는데, 5포인트 이상의 수익은 타겟으로 해야지. 이게 올랐다고 뭐 바로 이제, 이익 실현해버리면 손절당할 때의 손실하고 이제 맞지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매매하는, 그러니까 시장의 패턴을 분석하고 정리하는 법과 이것을 실제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저가, 이제 셀이 크게 나왔을 때 이제 저가 매수해서 하는 실제 매매의 체결 형태를 보여드렸고요. 예, 이 선물은, 이건 나스닥 선물이네요. 나스닥 선물은, 1월 5일 이후로는 한 26만 불 정도 수익이고, 이게 문제인데, 이게 한 계약을 이제 걸어 놨는데요. 이게, 원래는 이 한 계약이 체결되면 잠이 깨서 이제 수량을 더 체결시켜야 되는데 이 알람 자체를 제가 듣지를 못합니다. 최근에. 그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테이프를 붙여서 자서 더 푹 잠이 들어서 그런 건지 이건 좀 무슨 전략을 좀 따르게 세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몇 번의 이런 기회를 놓친 것만도 이제 몇십만 불인 것 같아요. 이제 나스닥 선물에 대한 질문에 선물 매매 질문사항 올립니다. 나스닥 횡보장 전략을 구사하고 계신지, 그건 아닙니다. 횡보장 전략이 아니고요. 주로 이제 방향을 설정을 하고, 그날 이제 바이라고 생각하면 저가 매수로 가고요. 셀이라고 생각하면 고가 매도로 갑니다. 뭐 이렇게 박스권 전략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방향을 설정할 때는 빅스를 제일 중요하게 보고요. 풀이장에, 그러니까 이건 나스닥 선물 기준이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건 코스피 선물이고, 풀이장에 하락을 하는데, 빅스 지수는 크게 뭐 하락을 안 하거나 한국장, 유럽장, 뭐 가상화폐, 이런 거에 유동성이 좋다 하면 이 풀이장 하락의 원인인지를 일단 분석을 해야겠죠. 근데, 그게 뭐 중요한 원인 같지가 않다. 예를 들면, 파월을 고소해서, 검찰에서 진행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이제 급락했을 때 제가 풀이장에서 좀 많이 들어갔죠. 20계약 이상. 그런 거는 이제 이거는 본장에서 이렇게 먹힐 악재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이제 저점 확인 후에 매수하는 겁니다. 횡보장 전략은 아니고요. 스탑 주문을 최후의 상가,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는 거랑 분봉 수치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건, 차트 훈련은 제가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한 택씩 밀면서 보는 차트 훈련이라고 써놓은 걸로 보는데, 분봉 수치 데이터를 분석하는 거 어떤 식으로 분석하는지를 제가 모르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 그냥 그걸 모르는 상태로 말씀을 드리면 차트를 일단 많이 보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데이터 정리를 어떤 식으로 하셔서 어떤 형태로 분석을 하는지 제가 모르니까 이건 대답하기가 좀, 질문이 좀 제가 완전하게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그냥 하지 마시고 최고점 계속
깨일 때 나스닥 선물이죠. 최고점을 계속 깨일 때의 어떤 차트가 있을 테고요. 빅스가 30 이상인 주로 이제 어떤 악재가 발생이 됐을 경우입니다. 이런 어떤 날 때만 분류를 해서 아니면 지표 발표일, CPI나 실업률이나 이렇게 FOMC 금리 발표나 뭐 이거를 분리해서 차트를 분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냥 통으로 그냥 모든 것에 맞는 어떤 차트 분석해서 내가 전략을 세우기보다는 딱 타겟을 정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고변동성일 때 아니면 뭐 계속 상승하는 그런 장세 때 아니면 지표 발표일 때 이렇게 어떤 분류를 해서 아니면 프리장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이상으로 움직인 날에 이렇게 분류를 해서 차트를 하면은 분류된 전략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진입 청산 스탑은 차트를 많이 보고 나온 전략으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분봉 수치 데이터로 분석한다는 것은 제가 어떤 질문하신 분이 어떤 분석을 하시는 건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더 이상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해외 선물 튀는 봉, 해외 선물을 시스템으로 하는지, 뭐 국내 시간 기준 아침이나 오후에도 이 아침이나 그러니까 그 프리장 때, 그러니까 아침에 하는 거는 주로 이제 그 제가 시가 발생되고 그 전날에 포지션 잡은 것들은 주로 오전에 많이 청산을 하죠. 그때는 이제 확실하게 그 제가 가진 포지션의 방향이라고 안 나오면은 청산을 하는 편입니다. 계속 이제 포지션을 유지하는 거는 분리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피로도가 상당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본장이 아닐 때도 진입을 많이 하신다는 게 원래 저도 본장일 때 진입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프리장은 아무래도 뭐 11시 30분이나 그런 장이 시작할 때 변동성이 크고 어떤 CPI나 FOMC 이런 지표 발표나 아니면 실적 발표 나오고 이러면 굉장히 큰 변동성이 보이기 때문에 프리장에서 진입하는 것은 오히려 저한테도 좀 드문 일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프리장에 좀 이거 악재 같지도 않은 악재에 너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요 전에 뭐 빅스는 괜찮고 유럽장, 한국장, 뭐 가상화폐 전부 크게 유동성에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나스닥 선물만 하락을 하고 있다. 그럴 때 이제 진입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 특별하게 진입을 많이 한 거지. 최근에 그 프리장에 진입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외 선물은 시스템 안 사용하고 있고요. 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지금 은퇴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시 이 해외 선물 시스템의 인프라를 구축할 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좀 의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 알고리즘 매매 전 세계 뭐 기관들도 그렇고 헤지펀드들이 이미 시스템 인프라로 많이 구축이 돼서 이미 수익을 내고 있는 사람들하고 제가 지금 이 시스템 인프라를 구축해서 경쟁한다면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손매매로 하고 있고요. 프리장 과매도 시에만 이제 저점하기로 진입한 거지. 본장이 아닐 때도 진입을 많이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최근이 이제 특별한 상황이고요. 과매수 여부는 이제 과매도일 때 저점 확인하는 건 되는데 과매수가 일어난다고 고점 매도하는 거는 이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심리란 게 오버슈팅이란 것은 진짜 어디까지 올라갈지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 공포보다는 또 탐욕이 더 슈팅이 더 예측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쓰시는 증권사는 NC투자랑 신한투자 그 IM증권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건 질문을 조금 뭐 이런 의미로 하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지지 저항으로만 지지 저항으로만 매매하는 사람은 없겠죠. 예, 뭐 여러 가지 다 보겠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방향을 보고 빅스로 이제 방향에 실제 내가 생각하는 게 소설을 쓰는 건지 실제 빅스가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뭐 30, 40 이렇게 간다면 이건 낙폭 과대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섣부르게 방향의 이슈가 무엇인지. 그런 게 잡히고 난 다음에 이제 지지 저항을 그때 이후에 이제 보는 거죠. 단순히 이제 지지 저항이 왔으니까 판다는 거는 이 나스닥 선물이란 것의 지지 저항은 결국 기본 자산이 나스닥이죠. 나스닥 100이기 때문에 나스닥의 종합적인 것의 지지 저항과 또 개별 주식, 그러니까 뭐 애플이면 애플, 엔비디아면 엔비디아의 지지 저항이 중요한 것이지 선물이 지지됐다고 엔비디아가 안 떨어지고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어떤 뭐 재료나 이슈, 어떤 지표가 좀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면은 이 지지 저항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게 그냥 돌파가 돼버리기 때문에 지지 저항으로만 매매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방향을 최대한 어떻게 방향을 읽어보려고 애를 쓰고 방향을 도저히 못 잡겠다는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맞겠죠. 네 번째 질문이 닭이야기 아니면 살아나기 힘들까요? 이게 어떤 질문의 의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한 계약이나 10계약이나 차이가 없죠. 예, 지금 10계약도 닭이야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 계약이나 다계약이나 그러니까 10계약이 오히려 수익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리피지가 더 크게 발생되니까 거니까요. 한 계약보다 10계약, 10계약보다 100계약, 100계약이나 400계약. 근데 저는 많이 매매할 때 이제 400계약 정도도 매매를 했는데 뭐 400계약 정도가 많은 게 아닙니다. 뭐
사실 만계약 정도로 때려놔도 금방 그냥 체결이 이루어집니다. 나스닥이란 게. 뭐 만계약이 되게 크다고 그걸 못 들고 뭐 이러는 게 아니고요. 과거에 코스피 선물 쪽에서도 10만 계약이 이제 오주문으로 제가 낸 게 아니고 10만 계약이 오주문으로 나간 게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10만 계약이 딱 뜨는 순간 쭉 밀렸었는데 결국은 10만 계약 다 잡아먹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질문을 좀 어떤 의도인지 어떤 그 생각으로 하신 건지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생각하다가 고민을 해봤는데 조금 이 질문하신 분은 듣기가 안 좋으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한 계약을 한다는 게 한 계약을 매매하다가 손절하면 데미지가 크니 한 계약을 하다가 손실이 나면 더 이상 이제 매매를 할 수 없는 증거금이 안 돼서요. 그런 매매는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한 계약을 매매를 했는데 손실이 나면 더 이상 진입을 할 수 없다. 이거 뭐 배수진을 치고 하겠다는 건데 이건 진짜 이건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미 손절하기가 데미지가 크다는 거는 한 계약을 매매할 수가 밖에 없어서 한 계약을 매매한다는 거라면은 이런 매매는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런 답변을 원하신 건 아니겠죠. 그거는 이제 한 계약 매매는 그러니까 최소 5계약을 내가 매매할 증거금이 있고 그거를 이제 한 계약 매매하는 건 이제 됩니다. 그거는 이제. 근데 단지 이제 선물을 나가 매매하는 이유가 수익이 났을 때 레버리지를 크게 쓸 수 있어서 수익이 크게 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주식을 안 하고 선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잘 방향을 맞춰서 수익이 나면 수익이 훨씬 크겠죠. 레버리지가 크니까. 근데 손실이 난다면 거꾸로 엄청나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선물은 이제 마이너스성 게임이죠. 제로섬이 아닙니다. 왜냐면 매매 비용 이제 그 수수료 내는 것도 있고 또 수익에 대해서 1년이 지나면 뭐 11% 세금 내는 것도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이건 그러니까 수익이 나면은 떼가는 게 있고 손실이 나면 돌려주는 건 없기 때문에 이건 전형적인 마이너스성 게임이죠. 그리고 최근 같은 이제 주식이 상승하는 장에서는 선물을 매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연히 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질문하신 분의 의도가 나는 한 계약밖에 매매할 돈이 없는데 한 계약으로 나는 큰 수익을 올리고 레버리지 쓸 수 있기 때문에 선물을 매매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매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런 분이 이제 제 조카나 제 자식이라면 그런 식으로 선물 매매는 하면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질문하신 분은 그런 의도가 아니시겠죠. 굉장히 절실하게 질문을 하셨던 것 같은데 손절하기가 데미지가 크니 그러니까 한 계약과 10계약은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전략이란 것도 이럴 때 전략을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건 이런데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선물 매매를 해야 될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이렇게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고 이게 손절이 당하면 나는 매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어떤 그 최선의 전략은 뭐냐? 이거는 뭐 마치 뒤가 없이 뭐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이 매매를 하겠다라는 것으로 들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죠. 이평선으로 선물 매매하는 건 이평선은 저는 크게 활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스스로 이제 지지선 저항선을 많이 이제 설정을 하는데 이평선이 껴있으면 그게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매매를 뭐 5일 이평이나 20일 이평이나 이런 건 대충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너무 그러니까 이 스탑을 결국 결정하는 거에 이거저거 조건이 많아질수록 정확한 판단을 어렵게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탑을 설정하는데 5일 이평에 걸리네, 뭐 22이평이 돌파되는 거네, 뭐 이런 거가 하나의 조건에 더 추가시키는 게 저한테는 그게 크게 그 플러스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평선은 아예 지워놓고 보고 있고요. 가끔 뭐 월봉이나 주봉, 아니면 일봉을 볼 때는 당연히 이평선 띄워놓고 보죠. 하지만 일분봉 볼 때 이평선을 띄워놓지는 않습니다. 선물 투자할 때 이것만은 꼭 보는 것이 좋겠다. 체결이 확실한 손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손절의 청산을 지킬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10계약을 매매하는데 스탑을 영택으로 걸어놓을 경우 90% 이상 체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스탑을 찍으면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진짜 9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했다가 내려가는 거죠. 내려가도. 그러면은 영택으로 걸어놔도 아마 90%는 체결이 됩니다. 근데 이제 10% 이제 체결 안 되는 게 문제죠. 만약 체결이 안 되고 그게 제대로 이제 추세가 걸려가지고 100포인트, 200포인트 빠지면은 영택으로 그러니까 플러스 2틱, 플러스 3틱이 아까워서 영틱으로 쓰다가 그렇게 이제 체결이 안 됐는데 그게 이제 청산이 안 되고 100포인트, 200포인트 내려가면 그렇게 아꼈던 이제 한 틱, 두 틱이 그 200틱, 300틱, 400틱 때문에 완전히 아껴진 게 아니죠. 그래서 체결이 확실하게 손절을 걸어야 되고 이제 손절이 가까워지면 이게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으니까 자꾸 이제 손절을 정정하거나 이런 경우는 그런 습관에 자꾸 가시다 보면 이제 손실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처음에 이제 총 손절 청산을 했는데
그게 찍고 올라가면 이제 내가 손절을 너무 좀 여유 없게 뒀구나라고 자신을 이제 해야지. 자신이 좀 미흡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지. 자꾸 운이 없다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손절을 뭐 터무니없이 너무 크게 두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가 손절이 이 정도는 절대 안 빠질 수 있는 좋은 진입 포인트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지만요.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제 영상에서 처음 다루었던 이제 제 매매하는 그 시트죠. 매매 전략 시트까지 제가 다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도 있고 그 전략을 이용해서 어떻게 그 저점 매수하는 것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선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도 저는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이 마지막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죄송합니다. 원하시는 답변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물 매매라는 것이 단지 레버리지가 높아서 내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손실 나면 매매할 수 없는 한계약으로 매매한다는 것은 굉장히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질문 주신 분은 그런 답변을 바라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높은 수익 올리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